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번 숙제 나갔던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 찾았지, 어딘지? 자, 몇몇 사람들은 정의를 했어. 야생의 피해 관리를 뭐로써? 과학과 관리인데, over abundant species, 과도하게 풍부한 종들, 너무 과한 종들의 관리다.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너무 좁다란 얘기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란 얘기가 되겠네. 우선 뭐에 관한 얘기구나. 야생 동물의, 야생의 피해 관리에 관한 글이다.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모든 야생 동물들은 행동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인간의 이익에 피해를 준다고? 뭔가 마이너스 느낌이 나죠? 그래서 모든 종들은 일으키는데 야생의 피해를 일으킨다. 모든 종이 야생 피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한 종들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왜 야생이 피해를 주지? 종들이 이상하잖아. 하지만 우선은 받아들여야 돼. 이 글에서는 모든 종들이 야생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예시를 통해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것의 흥미로운 예시는 뭘 포함하냐면은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이런 팔콘이라는 새를 포함한대요.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그것은 prey on, 뭐를 먹고 사는 거냐면은 다른 멸종 위기의 종인 리스트 턴이라는 것을 먹고 산대. 그래서 얘가 지금 얘를 먹고 사는데 둘 다 멸종 위기 종인 겁니다. 어디 갔지? 여기가. 자,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팔콘들을 이렇게 과도한 개체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지금 멸종 위기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를 바라냐면은 얘들이 먹지 않기를, 또 다른 멸종 위기의 종을 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하면은 얘도 지금 멸종 위기야. 얘도 둘 다 멸종 위기입니다. 그럼 둘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얘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까지는 이해가 됐습니까? 둘 다 멸종이면서 서로 한 명이 잡아먹고 있어. 자, 이러한 경우에 부정적인 가치의 하나는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은 이 팔콘의 population이 이 팔콘의 개체수와 관련되어진 부정적인 값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거다. 그것에 predation이 포식이 되는 거겠죠. 포식이 줄인다.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의 개체수를 줄인다라는 게 문제다. 계속 같은 얘기네, 그지? 똑같은 얘기 했었어. 자, 이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야생 피해 관리의 이 경우에서의 목표는 이게 될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겠지. 얘들이 뭐 하는 것을, A가 B를 먹는 것을 멈춘다가 되고, 뭐뭐 없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다. 야, 그러면 맨 그 처음에서 모든 종은 피해를 입힌다라는 게 결국 이런 피해를 말하는 거네. 멸종 위기종이 다른 멸종 위기종을 잡아먹음으로써 얘들의 개체수가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가 피해인 거잖아. 이걸 일으키는 현상을 초반부터 얘기했던 거다. 그럼 얘도 멸종이고 얘도 멸종이고 둘 다 위험하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얘가
얘를 안 잡아먹어야 돼. 그지? 안 잡아먹어야 돼. 그럼 얘는 어때야 돼? 얘는 또 사라져야 돼? 아니면 보호가 돼야 돼? 똑같이 보호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없이 팔콘에 블라블라 없이. 얘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멸종 위기 종이기 때문에 보호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가자면은 클로닝, 복제 이런 거 안 되고요. 하밍, 피해 주는 것 없이 괜찮지? 피해가 없어야지 얘가 보호를 받는 거니까. 훈련 이상하고 domesticate도 가축화라는 뜻 상관이 없고요. overfeeding, 과도하게 먹는 것 없이 지금 앞에서 이미 얘를 먹지 않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걸 먹지 이미 않은 거니까 뭐 없이 이 자체에 대한 피해도 없이 얘가 얘를 먹지도 않는 것. 둘 다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겠다, 그지? 괜찮아요? 뭐 약간 좀 허무하게 끝나긴 했는데 특별한 거 없이. 그리고 바로 밑에 32번으로 가볼게. 정말 기자. 최근에 수십 년간의 academic archaeologist 요거네. 수십 년을 통해서 이런 고고학자들이겠지. urged, 촉구를 받았다는 얘기지. 수동으로 인지하는 거. have been urged니까 뭐 하도록 촉구를 받았냐면 수행하도록 연구를. excavation은 발굴이란 뜻입니다. 발굴. 자, 뭐에 따라서 이게 어려웠지. 가설, 검증, 절차를 통해서 야, 연구해야 돼. 너희 발굴해야 돼. 이렇게 지금 촉구를 받았다니. 이거 하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주장이 됐대.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한 전제나 명제를 우리가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지. 전제나 명제를 유도하고 유추해내야 돼. deduce. 그리고 증명을 하거나 disprove 하면은 틀리다라는 걸 증명하다는 얘기지. 얘는 옳은 걸 증명하는 거고 잘못된 걸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반대 뜻이긴 뭐에 대조를 해서 이렇게 샘플 정보에 대조해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된다? 가설, 검증 절차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내용이 우선 복잡하니까 좀만 정리를 할게. 얘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가설을 만들어. 그리고 명제나 전제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가설 검증 과정이 되는 거지. 자, 실제로 이러한 과학적인 수단의 적용은, 애플리케이션은 종종 run into difficulties,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run into도 만나다, 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 하기 어렵구나. 역시 좀 문제점 같은 느낌이네. 자, 자료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문제들과 역시 문제들로.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이냐면은 이러한 가설 검증 절차를
따라야 해 라고 주장하는 도구학자들은 스스로가 뭐 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발견한다는 얘기죠. 픽션을 여기에 꽂히면 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왔고 신정보가 나왔고 그치? 안 되니까 뭘 만들어야 된다? 허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가 거짓말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느낌? 실질적으로 그들의 작업과 이론적인 결론은 부분적으로는 발달했습니다. 그럼 방금 이것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여기는 허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검증의 절차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들은 허구를 만들 수밖에 없어. 약간 구라를 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말하자면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는 같아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알고 있다. 자료를 알고 있고 그들이 결정을 했을 때 해석이라는 것을 결정했을 때 그 자료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이제 한번 해석해 볼게. 분석해 볼게. 이미 알고 있는 자료라는 얘기지. 새로운 걸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작업을 이렇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다시 쓴다. rewrote. 대본을 다시 씁니다. 이론을 이렇게 두면서요, 이론을 먼저 이렇게 딱 내놓고, 그리고 나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내가 테스트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뭐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잠깐,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니?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을 자기들이 다시 쓰는 거야, 다시. 마치 처음 발견한 것처럼. 다시 쓰고, 먼저 이론을 이렇게 쫙 제시하는 거지. 나 이제 이런 거 가설을 검증해 보려고 해.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한 가설이야. 이미 아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야, 내가 검증했어 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구라치는 거야, 쉽게 말해. 그리고 이런 자료들, 그들이 발견한 자료가 되겠고, 한 실험에서 하에 어떤 실험실의 조건 하에서 이런. 마지막에 솔직히 어려워.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픽션을 만든다,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뭔가 가설을 세우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 그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그치? 얘랑 제일 비슷한 느낌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1번에 from the data which they had discovered. 그들이 그 전에 발견했던 자료로부터 이 이론적인 결론은 발전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지금 아까 허구를 쓴다는 얘기가 결국 요게 포인트였잖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가설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거를 잡았으면 이제 괜찮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잡기가 힘들었네. 이번은 비교로부터 다른 분야에서의 자료와 비교는 1도 안 나왔었지. 더 많은 사이트, 어떤 지역이나 구역을 탐사하는 것이다. 미래 탐사 얘기 없었고요. 지지한다, 뒷받침한다, 가능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스를 뒷받침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치? 관찰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해서 지금 이렇게 픽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그치? 이걸 하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서 픽션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아주고, 픽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새로운 가설인 것처럼 다시 쓴다. 이거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미 발견했던 기존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낸다.
얘가 답이 되는 건 알겠습니까? 어쨌든 근거는 있었어요. 그지? 이게 솔직히 뒤에 말 어떻게 이해해? 100% 이해하기 너무 힘들지. 34번으로 갈게요. 모든 황금의 법칙들은 비슷하지 않다? 이게 우선 뭘까? 두 종류가 발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야? 우선 부정적인 버전이 있대. 얘는 뭐를 지시하는 거냐면 restrain, 뭔가 제약, 그지? 제한, 리미트 이런 느낌이지. 제약을 제시. 그리고 긍정적인 버전은 intervention을 장려합니다. 개입, 간섭 같은 걸 의미하는 거지. 우선 여기까지 또 보면은 뭐가 또 느껴져야 돼. 두 개네. 대조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뭔지 몰라도 긍정 부정이야. 하나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베이스라인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최소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의 기준선을 만들어내는데 피해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은 aspirational, idealized, beneficent behavior. 약간 이상적인, 얘도 이제 비슷한 느낌입니다. 열망이란 뜻이니까, aspiration이 우리가 열망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이상적인 혜택이 되는 행위, 이런 것을 향할 것을 지적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보면 한번 엮어줄 수가 있겠지? 우선, 부정적인 버전으로서 제약은 이거잖아. 야, 최소한, 해를 끼치지는 말아라. 이게 이제 지금 부정적인 뉘앙스잖아. 해를 끼치지 말아라. 제약이야. 그리고 또 하나, 개입이라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지. 야, 좋은 행동을 해야 돼. 즉, 같은 목적을 가진다는 건 알겠지?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라. 이거하고. 야, 남한테 좋은 행동 해야 돼.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황금률인가 봐. 이것이 다 똑같진 않고,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버전이 있구나. 자, 이러한 것들의, example들이 abound 하는 반면에, 또한,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자, 이러한 버전들이 서피스하게 하지, 그냥 표면으로 나오게 하자는 얘기인데,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되지. What is hateful to you, do not do to others. 여기까지 묶어주면은 너에게 싫은 것. 그러니까 네가 싫은 것이 되겠지. 네가 싫은 것. do not do. 하지 말아라. 남들한테. 네가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법칙이라는 얘기야. 이거지? 해를 끼치지 말아라. 예시가 된다는 예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이게 이건 거지. 방금 나온 이 두 가지 버전들은 주장을 한다. 보살피는 거,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주장을 해. 이게 오미션은 역시 제외라는 뜻, 제외의 행동을 통해서든 이게 하지 말아라의 말투가 되는 거죠. 이건 하지 말아라. 빼라. 예를 들어서 not injuring, 남을 해치지 마세요 같은. 혹은 커미션의 행위를 통해서든. 이게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겠지. 해라. 그지? 해라. 좋은 행동을 해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든. 어떤 버전이 됐던 둘 다 요건 똑같다는 얘기야. 상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 똑같은 거지. 하지만 이러한 황금률들이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on other, 그냥 타인입니다. other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장려하는 반면에 그들은 빈칸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웠었다.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래도 좀 돼. 할만해. 여기가 진짜 어려웠어. 그치? 이 목적을 가진 displacement of concern, 이게 이제 배치, 그리고 displace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빼는 거, 배제, 제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자, 이렇게 목적을 가진 어떤 관심의 배제입니다. 뭐로부터? 에고로부터. 자아를 나타내거든. 자, 자아로부터의 관심의 배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유지한다. 부분적으로는 self-referential을 유지합니다. 이게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셀프만 봤어도 돼. 어쨌든 스스로 자기 이걸 아직까지는 유지한다는 얘기지. 뭔 소리야? 둘 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버전이 자아를 invoke 한답니다. 뭐로써? fundamental한 measure로서 against which behaviors are not to be evaluated. 진짜 이걸로 풀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던. 지금까지가 남을 위한 황금률이었지? 남한테 잘해라. 그지?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그러하지만 이렇게 자아로부터 관심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남한테 지금 신경을 쓰라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너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야. 같은 얘기. 어떤 황금률을 통해서든 이것은 이 자아를 뭐로써 보고 있는 거냐면 근본적인 어떤 measure, 측정자라든지 어떤 조치, 치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요거 이렇게 묶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황금률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매저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엔 그래도 너 자신이야, 자아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웠다. 이거 맞춘 친구들은 눈치로 맞췄을 거야. 뭔가 계속 자아가 등장은 하고 있네? 이게 중요한 거네? 근본적이네? 이렇게 해서 맞췄으면은 그게 잘한 거지. 어쨌든 자아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아가 남아있다. 자아가 근본적이다. 이끌진 않습니다. 자아가 행동을 하도록 남을 위한 어떤 컨선에서 행동을 하도록 이끌진 않는다. 자아가 나오긴 했는데 내용은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고, 드러내준다. 내적인 모순을 두 개 버전의 모순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브에서 기능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안내자의 기능, 도덕적인 딜레마 이런 거 없어. 요구하지는 않는다. 버리는 것은 셀프 컨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걸 요구하진 않는다. 그래도 자아가 남아있다. 자아가 펀더멘털하다. 제일 비슷하다.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인터액션의 베네핏은 이런 얘기도 딱히 없었고요. 4번이었네, 그치? 어려웠다,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 봐줄 거. 이게 흥신하는데 방금처럼 나온 게, 아니 글이 여기까지 다 얘기하고 끝에 조금 남았는데 근거는 다 여기서 가지고 왔어. 이런 글의 특징은 뭐겠어?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나온 거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자아 얘기 1도 없었잖아, 그지? 그러다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읽어봤을 때 너무 틀려. 뭐야? 너무 달라. 요거 정리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마지막으로 37번. 자, 순서 문제고, 머시기가 주목했다. 옷이라는 게 사람들의 확장된 피부래. 응? 바퀴는 확장된 발이고, 카메라와 망원경은 확장된 눈이다? 뭔가 사람 신체와 어떤 뭐 도구, 물건? 뭐 이런 얘기인가? 우리의 기술적 창조가 엄청난 extrapolations bodies. 얘는 나와 있었니? 이제 연장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여기가 어렵네. 유전자가 만들어낸 우리 신체의 엄청난 연장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충은 알겠지 그래도. 어쨌든 도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확장, 연장한다?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번에 블루프린트는 청사진 혹은 개요 같은 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걸 한 번에 보여주는. 쉘이 뭐야? 이런 거 너무 짜증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쉘 막 안 떠오른다. 왜? 껍데기거든. 조개 껍데기였으면 쉬웠어. 근데 갑자기 우리의 쉘이라고 하니까 뭐야? 어쨌든 우리 쉘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뭐에서부터 스프링 from 튀어나오는 거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spontaneously creates 또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무언가 우리의 조상들이 절대 만들지 못했던 걸 만들어낸다. 상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낸답니다. 자, 소재 중심이라고 했었잖아. 우리 쉘에 대한 블루프린트 개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 어떤 쉘, 우리의 쉘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건 우리의 과거 선조들은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거다.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이고. 만약 기술이라는 게 확장이라면, 인간의 확장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의 확장이 아니라, 나레이 법비, 우리의 마음의 확장이다. 결국 마음 얘기하는 거구나. A 파트는 마음에 관한 얘기구나. 그래서 이런 기술의 확장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 확장되는 거다. 뭔 말인지 몰라요. 나도 몰라. 정리만 하는 거지. 기술이라는 게 그러므로 확장된 신체, 생각을 위한 마음인 거죠. 그치? 마음, 생각, 사고. 이것을 위한 확장된 신체다. 끝까지 마인드, 아이디어 이렇게 갔습니다. 당연히 연관성 없지, 그지? 그냥 우리 몸의 확장이다라고만 했지 마음이라는 소재. 이게 처음인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확장된 신체로 감사네 이건. 감사, 감사하다 또.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그지? 순서. 똑같은 내용이잖아. 이게 첫 번째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산업시대 동안 쉬웠다. 세상이 이런 식인 걸 보는 건 쉬웠대.
증기로 움직여지는 삽. 뭐야? 몰라. 텔레비전. 뭐 이런 다양한 장비들, 레버들, 기어들, 엔진, 장비, 장치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이 아주 패빌러스한 멋진 엑소스켈레톤이었습니다. 인간을 슈퍼맨으로 바꿔주는. 엑소도 이것도 나오지 않았을까? 외골격이라고, 그지? 아하. 그러면은 산업시대 때 이런 장비들의 발견이 인간을 더 이제 힘세게 해줬잖아.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비를 외골격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신체의 확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감이 오게 돼요. 이번에 가까운 관찰이 뭘 드러내냐면은 이러한 비유에 있어서의 플로우, 결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도 명사 힌트 대놓고 줬습니다. 이러한 비유. 하지만 이것도 쉽진 않았던 건 다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 외골격이든 확장이든 뭐 이런 게, 그지? 신체의 확장이. 중요한 건 뭐야? 이거지. 결점이 있다는 얘기지. 아, 뭔가 결점이 있구나. 확장된 동물의 커스튬? 복장? 아, 또 복장이라고 하니까 짜증나. 뭐야, 동물의 복장이? 결과다. 유전자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 커스튬이라는 것도 결국 동물의 어떤 확장된 기능?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돼. 이런 건 유전자에서 나온 거야, 동물들은. 그들은 inherit, 물려받았어. 기본적인 이런 청사진을 물려받았다. 그들이 만든 것에. 선조로부터 받은 거란 얘기지.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유전자로부터 이런 골격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지금 기술로서 이런 걸 늘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B가 첫 번째라는 건 아마 쉽게 인지를 했을 것이고, A로 갈 것이냐, C로 갈 것이냐. 감이 왔어? 느껴졌어? C가 와야지. 얘가 1번이 돼야 돼. 얘가 2번이 돼야 돼. 마지막 문제 낸 사람의 의도는 요거. 동물은 이래. 유전자로부터 받은 걸 확장하는 거라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가 A의 내용인 거지. 인간의 이게 밑에 나왔던 그 커스튬하고 똑같은 거지.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다. 동물의 확장은 유전자로부터 나왔어. 하지만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지? 휴먼 돈트의 내용이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C, A로 연결하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자, 좀 쉬었다 갑시다. 우리 교재는 앞에 34번이네. 24년 10월. 24년 10월에 34번이 아니라 33번부터 볼 차례구나. 맞나? 33번부터. 사회, 인지적인 혁명, 혁신, 한 살일 때. 이게 설정한다. 아이의 두 번째 삶의 인생의 단계나 무대를 설정을 해버린대. 그리고 이렇게 2살이 됐을 때 그들은 이미테이트가 모방하다잖아. 모방적으로란 뜻입니다. imitatively learn the use all kinds of tools, artifacts, symbols.
모든 종류의 도구나 뭐 심볼들의 사용을 배운다. 아이들은 2살 됐을 때 모방하면서 모든 걸 배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지? 바로 예시 나왔네? 여기 주제인가?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14개월 된 아이들은 관찰한다 어른들이 밴드는 구부리는 거지. 허리를 구부려. 웨이스트. 그리고 머리를 터치해? 패널에? 패널이 뭐야 갑자기? 불을 켜면서. 뭔 소리야 갑자기?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뭐 이상하다 그지? 갑자기 허리를 왜 구부리고 머리를 패널이 뭐야? 왜 불 켜? 아이들은 따라한다네. 잘 따라한다. 아, 핵심은 뭔지 몰라도 모방하는 거구나. 따라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다소 이상하고 어색한 행동에 engaged in, 참여를 했다는 얘기네. 따라했다는 얘기네. 비록 그것이 쉽지는 않아. 그리고 더 자연스러워 그들이 단순히 push the panel, 손으로 패널을 누르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아이들이 따라했답니다. 그치? 따라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어야 되는 게 뭐니? 이 사람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연구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중요한 거겠지. 과정? 안 중요했어.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상해하고 할 필요는 없었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 그냥 모방하고 있다는 얘기야. 결론만 우리는 알면 돼. 결론만. 나왔네. 해석이라는 게 결국 결론이겠지. 아, 이런 행동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이들이 이해한다. 무엇을? 어른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illuminating the light. 불을 켠다라는, 불빛을 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선택한다. 하나의 수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능한 수단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같은 목적을 가진다면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 똑같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걸 아이들이 이해한다라는 게 결국 이 실험의 결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 내용이 없었어.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겠지. 그러면서 비슷하게 얘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잖아. 아마 분명히 10 중에 9은 뭐야 이게? 한 번 더 봤을 거야. 이 사람은 발견했다. 16개월짜리 아이가 모방을 하면서 학습한다라는 것을. 복잡한 행동의 시퀀스, 순서로부터 오직 그러한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보이는, intentional해 보이는. 자,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반복 지점이 보이는 거지.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의도적이라는 얘기구나. 무시하면서요, 어떤 것들은 accidental, 반대 단어가 되는 거지. 사고 아니죠? 우연한, 우연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의도가 있는 거를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단지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림은 팔다리라는 뜻이다. 팔다리의 움직임, 다른 사람이 이걸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빈칸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럼 모방인데 무슨 모방이다? 나머지 키워드는 이거였지. 의도를 가진 행동을 모방한다는 얘기지. 의도를 가지고 모방한다. 이런 식으로. 의도, 목적이 있다. 이게 빈칸에 들어와야 돼.
가족 멤버들의 눈에 awkward는 어색한이란 뜻이지? 어색해 보이는 걸 피한다? 아니고요. 재생산한다, 다른 사람, 의도된 행위? 이게 모방일 것이고, 괜찮은데? 의도가 우선 나왔어.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기회의 가치. Instance, turn out helpful. turn out은 드러나다란 뜻이었었지? 증명되다, 드러나다. 결국엔 도움이 된다라고 드러나는 그러한 인스턴트들의 기회의 가치. 도움 얘기 아니었어. 행동을 하는데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이란 뜻. 정반대 진술이다. 모방을 해야지. 전혀 없었던 방식으로 행동하는 건 창의적인 거지. undermine, 약화시킵니다. 목적을 coincide with, 일치하다.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목적은 약화시켜버린다, 무시한다. 아니죠. 그래서 의도를 가진 건 2번이구나. 자, 아까 이거는 뭐 했냐면은, 그냥 참고로 지금 실험을 하는 과정이니까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관찰하는데 어른이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머리로 패널이 그냥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스위치.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불을 끄는 거야. 딱 불 켜는 거야. 바보지. 바보들이 하는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이상하게 해. 그랬는데도 아이들은 그러한 행동에 참여하더라. 이상한 행동을 모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아무거나 모방하는 건 아니고 불 켜려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행동은 모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가볍게 넘어가고요. 34번으로 갑시다. 얘도 빈칸이 또 저 마지막에 있다. 지적인 inquiry, 뭐 의문이나 질문, 문의 이런 뜻이지. inquire가 문의하다, 질문하다. 이상적이래. 이상. 지적인 질문의 이상. 그리고 전략, 지식의 진보를 위한 이러한, 그 다음에 과학 로서가 되는 거네, 그지? 전체로 묶인 거네, 그지? 어쨌든 지식의 진보를 위한 어떤 질문으로서, 이상적인 질문으로서 과학적인 방식은 필수적으로 monument입니다. utility of error라고 되어 있다. 원래 우리 monument가 무슨 뜻? 기념비란 뜻이지. 뭔가 딱 세워놓는 거 있잖아. 무슨 광개토 대왕비 이런 거. 이런 게 monument. 비유적 표현일 테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여기가 초점이 들어가야 될 부분. 실수의 이용이다. utility. 실수의 이용이 과학이다. 느낌이 좀 오지 않나 이런 것? 배경 지식이 충분히 많이 있는 소재인 것 같은데. 인지야 뭔지 알 것 같아? 과학은 실수를 이용하는 거래. 비슷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대부분은요, gravitate, 우리 gravity가 중력, 끌린다.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 to the extent that, 어느 정도까지였었지. 안 봐도 돼, 사실은. 그지? 그냥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bother ing, 이것도 뭐, 나온 김에. bother는 1번 기본 뜻으로는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브라더랑 연결시키라 그랬어. 남동생이 맨날 나 귀찮게 해. bother. 그래서 bother ing라고 하면은 귀찮지만 저걸 한다는 뜻으로 기꺼이 애써서 무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귀찮지만 애써서
검토를 하는 거죠. investigating,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유효성을.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쓴다라는 뜻이야. 그쪽으로 끌린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는 과학이잖아. 과학은 어디로 끌리는 거냐면 falsification. 이게 false에서 나온 단어니까 오류의 증명인 거야. 잘못됨. 이 정도로 반복 나오면 이거는 쉬운 거지. 오류에 끌린다는 얘기야. 오류. 나머지는 또 가볍게 읽으세요. 가볍게. 공동체로서 뭐 개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뭘 추구하냐면은 어떤 믿음에 disprove 하는 것을 추구한다. 아까 나왔지? 잘못을 입증하답니다. 오류를 입증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라는 걸 밝혀내는 게 과학이다. 실수를 이용하는 거고 오류에 끌리는 거고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지. 그래서 defining feature of hypothesis, 어떤 가설의 정의적인 어떤 특성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력을 가지는데 be proven wrong. 아이고, 지금 대놓고 몇 번을 주고 있네. 잘못됐다라고 증명되는 잠재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가설의 특성이라는 얘기야. 가설 세웠어? 이거 분명히 틀릴 수 있어. 이게 포인트라. 그리고 그러한 특징, 이론의 특징은 it hasn't been proven wrong yet. 아직은 잘못됐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설은 단지 어떤 개념이다? 아직은 잘못된 게 증명되지 않은 것뿐이야. 그것을 증명하려는 게 과학이라는 거지. 잘못된 걸 증명하는 게 과학이야. 이게 맞아요. 중력의 법칙. 이거는 무조건 맞잖아요. 아직 오류를 증명해내지 못했을 뿐이야. 언젠간 오류가 증명될 수도 있다. 이게 과학의 사고방식이야. 하지만 중요한 파트는 it can be. 뭐야?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No matter 얼마나 많은 증거가 confirm,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이던지 상관없이, no matter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endorse, 지지하다라고 나왔지? 그것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인기 있는 서포트가 그것을 이거 안 나왔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냥 앞에 거. 아무리 그 이론이나 가설이 인기가 많고 많은 지지를 받더라도 중요한 파트는 가설은 다시 한번 잘못된 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도치구문이다. 어떠한 주어진 이론이 not only be proven wrong, 잘못됐다라고 증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곧, sooner or later, 곧 그것은 또한 그렇게 될 거다. 반복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증명되면은 occasion will mark success of science. 그 순간, 그 상황이 과학의 성공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지. 뭐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이거 잘못된 가설이네요. 실패가 아니라 그게 성공이다. 이것이 아주 중대한 과학적인 혁신의 통찰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혁신이 생기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지식의 진보라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 현재 이론이라고 돼 있고, 뭐야? 잘못을 증명하는 것. 잘못을 증명하는 것. 지금 그 얘기만 한 수십 번 나왔지. 그래서 빈칸에는
표시를 할 것도 없지만 뭐 여기도 바로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하면 돼.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돼. 대신에 분명 똑같이 표현하진 않았을 겁니다. 돌려쓰기 했을 거라고. 같은 상황만 찾아주면 돼. 같은 상황. holding true. 그냥 사실이다 이런 얘기야. 사실이다. 진실이다. 뭐와 상관없이 temporal, 시간의, spatial, 공간의 제약과 상관없이 사실이다. collapsing, 붕괴, 무너진다는 얘기지. 뭐를 직면해서 새로운 통찰력과 발견을 직면하면은 무너지는 거. 괜찮아? 그지? 감이 온 사람 있을 거야. shifting, 뭐에 따라서 이동하고 변화하는 거냐면 과학자의 명성 얘기 나오는 순간 버리고 노출이 됩니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생긴다? 아니고요. 자, 이건 반대 진술이지. 오류와 실패에 대한 기회를 남기지 않는다? 정반대 진술이다. 그래서 붕괴한다는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게 입증된다를 붕괴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 맞지, 그지? 2번이야. 그건 오케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반복 나와 있으면은 틀리면 안 되지. 자, 또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잘 찾아봐.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는 소재의 전환이라든지 명사 힌트, 연결 힌트. 유아기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걸 배우기 심지어 전에도 우리는 흡수를 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인퍼하는 방식을 행동으로부터 인퍼, 유추하다. 우리 refer나 refer to는 나타내다고 infer는 유추하다였어. 명백하지? 되게 단순하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리는 감정을 유추할 수 있대. 뭐로부터? 행동으로부터. A번,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디텍팅할 수 있어. 감지해낼 수 있어. 심지어 그들이 unspoken,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뭐래? 감정을 감지를 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이 들어가니까 연결이 안 되겠지. 자, 대신 상황. 얘는 너무 명확한데? A 상황은 감정 탐지가 가능한 상황. 밑에까지 한번 봐볼게. 우리 모두 알아.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인데 intuit 할 수 있는 거 뭔 단어지?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면 심지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그냥 예시구나. 감정을 유추해내는 것에 대한 예시라는 걸 알 수 있지. 매니저야, 관리자야, 느껴. 어떤 단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단어가 필요할 때 우리가 험프는 혹, 낙타 혹 같은 거, 장애물을 의미하지.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감정을 탐지해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 우리 아는 단어다. 인투이션은 그냥 동사야. 이게 직관이잖아. 직관하다. 감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다운됐을 때를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사람. A번은 변곡이 없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쭉 나온 상황이다.
B번.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이러한 능력은 atrophy는 밑에 소멸하다, 사라지다 나와 있지, 그지? 쇠퇴합니다. 잠깐만. 좀 전에 주어진 문장은 어렸을 때 감정을 감지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서 그런 능력이 사라진다. 나쁘진 않다, 그지?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다. 좀 더 볼게. 우리는 증가된 관심을 어디에다 쏟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쏟기 시작하는 거야. 말. 뭐보다는 그들이 하는 행동보다는. 어느 정도 지점까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Non-linguistic clues, 비언어적인 단서들. 아까 행동만 보고서도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 말에만 집중하니까. 이런 말되어진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풍부하다. 그래서 그것은 lures us, 우리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힌트를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기분 나쁘다, 이런 신호. 대신에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해? 단어, 말에만 집중한다는 얘기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괜찮아, 이런 말에만 집중한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 괜찮아 라고 하면 괜찮구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B번도 전혀 변곡이 없이 똑같은 얘기만 한 거네. 이제는 감정을 행동을 통해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뭐에만 집중한다?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내용은 하나, 소재는 두 개. 자, 자연스럽습니다. 뭐라고 가정하는 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observant, 관찰력이 있는, 관찰하는 observer. 혹은 흔치 않게 민감하다라고 가정하는 게 자연스럽다. 형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관찰력이 있대, 민감하대.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잖아, 그지? 있는 것 같지? 끝났지. 얘는 감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한번 확인해 볼게. 가끔씩 그들은 그렇다.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가 뭘 나타내냐면 이것은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누구나 감지할 수 있다. 건우야, 자식이 대가리 이렇게 되면은 뒤에서 확인했죠? 이거 맞습니다. 감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끝났지. 그럼 주어진 문장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였어. 얘는 쉬운 유형이지.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B로 연결해야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못하는 입장이야. 못하는 입장. 그리고 A와 C는 둘 다 감지할 수 있는 입장이야. 그럼 어디에 연결어가 있느냐? 아까 A에 however 있었지.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 거지. B, A, C가 된다는 얘기지. 야, 얘는 그냥 기본이었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만 적용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자, 순서 한 번 더, 37번. 에피스테믹 밑에 인식론적이라고 나와 있고, 휴리스틱, 많이 보던 용어잖아, 이제. 약간 경험적인 거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배경 지식으로. 휴리스틱은 경험에 의거한 이런 뜻이에요. 자, 몇몇의 인식론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알려준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왜, 뭐야, 뭔 소리야. 이런 건 뭘 포함하냐면, 알고 있다라는 감정, 확신의 감정, 올바름의 감정, 이런 거 포함. 이 말이 너무, 겉만 빙빙빙 도는 느낌, 알맹이 없는 느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다. 아는 감정. 그냥 뭐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알고. 그리고 인식론적인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인 거야. 아는 것을 인식한다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 자, 또 다른 인식론적 감정은 우리의 관심이나 주의를 얼러트 바꿉니다. 어디로?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것으로. 반대 상황이다. 이제는 모르는 것으로 가는 거지. 확실하지, 지금 전환이? 호기심. 하면은 이건 경외감. 우와, 이런 거. 원더, 궁금함이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카테고리, 분류에 떨어진다. 모른다라는 이번엔 감정. 호기심, 경외감, 궁금함, 이런 게 다 관련된 거구나. 모른다라는 감정. 이렇게 안다라는 것의 감정과 함께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Feelings of not yet knowing이 이렇게 아직은 알지 못한다라는 감정들이 분명히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물을 수가 있다. 그럼 갑자기 뭔 말이지? 이게 올바른 건가? 모른다라는 게 괜찮은 건가? 뭐처럼 보이냐면은 만약 너가 무언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한다면 거기는 무언가가 있다. 너가 궁금하게 프롬프트하는 동사로는 촉진시키다, 촉구하다. 얘 효용사로는 뭐였어? 즉각적인이라는 효용사도 있었던 거 알지? immediate의 의미가 있었다. prompt. 시간을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어. 시간을 잘 지키다. 이런 뜻까지. 자, 그럼 A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 모르는 것에 대한 감정. 반대 상황이 되는 거지. 모르는 것을 인식하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좋겠니? 라고 물어는 받고, 답변이 명확하진 않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궁금하게 촉진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야. 궁금증을 유발하는 뭔가가 있다. 마지막 끝났으니까 이렇게 소재는 2개 정도 잡으면 되겠다. 당연히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물론 되겠지만 역접보다는 순접이기 때문에 아는 거, 저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러한 감정은 너를 어디로 또 변화시키냐면은 이러한 사실, 현재 너의 body of knowledge, body 같은 경우 무시해도 된다. 현재 지식이야. 전체를 그냥 body란 말로 표현을 한 거지. 전체 너의 지식. 하이픈 빼고 did not prepare. 요거 구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이게 주어잖아. 전체 지식이 준비시켜주지 않았다. 너를 뭐에 대해서? 너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시켜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준비시켜주지 않았어. 안다라는 감정이야? 모른다라는 감정이야? 그지? 모른다라는 감정이라는 거. 그지? 맞지? 그것만 잡으면 돼. B도 모르는 감정이구나. 위와 같이 원더라는 것은요, useful한 감정, 유용한 감정이래. 왜냐면 그것이 뭐를 지적해 주니까 너가 생각하기에 알고 있는 것 사이에 빈 곳, 격차, 비어있는 곳, 이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다, 좋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아, 이 감정 자체가 플러스. 그럼 또 느껴지는 게 있어. A와 B를 봤을 때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모르는 걸 인지하는 상황. 둘의 순서도 혹시 느꼈니? 두 가지 근거가 있었거든. 첫 번째 근거는 과연 이게 좋은 걸까 물어만 봤잖아. 여기 답변이 나온 거잖아. 좋은 거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 거지. 또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원더. 원더. 원더의 출발과 시작이 어디냐 이거야. 아까 분명히 A에서 모르는 감정의 종류가 호기심, 블라블라, 원더가 나왔지. 거기가 출발이겠지. 거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원더는 다 그 뒤에. 그래서 A가 먼저 와야 된다. 10번에 예를 들어서 너는 이렇게 확신을 느낄 수 있어? 1666년이 답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화재, 런던 대화재가 언제 발생했니? 이것의 답변을 확신을 느낄 수 있다? 아, 아는 감정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사살 해주네요. 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심지어 너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not unfailing,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들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봐도 10번은 지금 아는 것에 대한 감정, 인지에 관한 예시가 되고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같이 아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이고 A, B로, C, A, B로 가게 된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C하고 A의 연결점은 안 보인다. 방금 안다라는 감정, 이거 잘못됐을 수 있어. 그래놓고 그냥 또 다른 감정은 모르는 감정에 이렇게 바로 넘어갔잖아. 어떤 연결도 없이.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안 보였지만 나머지가 명확하니까 답은 낼 수 있었다. 자, 38번 이거 상당히 얘는 되게 좋은 질문이고 내용 자체도 상당히 괜찮거든. 용어들도 알아둘 거 되게 많고 그래서 좀 얘는 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내일은 모의고사 보는 날이니까 준비 잘 해오고 미안 일정 잠깐만 얘기할게. 깜빡할 뻔했다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 시험이라서 원래 수요일 날에 수업을 원래 안 할 때지. 대신에 토요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날 한 번만 할까라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 이때부터 연휴가 본격적으로 물론 학교는 안 가잖아. 그치? 혹시 금요일부터 어디 가는 친구들 있니? 금요일부터 가? 친척집 가? 알았어. 너 어디 가? 왜 안 갈게? 자, 금요일 날을 한번 하려고 하고 학교를 안 가니까 시간은 그냥 너희들 편한데 지금 잡으면 되거든? 내가 지금 다른 수업 잡혀 있는 거는 2시에서 한 3시 반. 요 사이에 잡혀만 있어. 그거 왜 언제 하는 게 편하겠니? 형은 몇 시?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상관없고. 아니, 내가 2시에 수업하니까 그걸 1시야. 새벽 1시? 상관없어? 알겠어. 그러면은 우선은 3시 반으로 잡아놓을게요. 뭐 4시나 3시 반이나 큰 차이 없으니까. 알겠지?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계속 연휴 쭉쭉쭉 가는데 학원은 수요일부터 정상 수업입니다. 이때도 너희는 빨간 날이잖아. 학교 안 가잖아. 목요일까지 아마 너희는 빨간 날일 거야. 그래서 다음 주 너희 시험 보는 그 주는 금요일 날 한 번, 그 다음에 연휴 끝나고는 수요일부터는 다시 정상 수업이니까 이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너희 학교에서 그 수트 뒤에 문제들은 다 봤다 그랬지. 앞에 있는 그 유형별은 안 봤다 그랬지. 그것도 봤나? 그건 안 봤나? 따로 본 사람. 따로 본 사람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수능 완성, 수능 완성에 있는 유형별 문제를 보려고. 우리 간접 연계가 50%니까 시간이 많다면 사실 수특을 보는 게 완성을 보는 게 좋진 않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유형 연습 다시 하고 소재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익숙하면 도움은 받을 수가 있어. 하나 정도만. 하나 정도만 받아도 이건 성공이거든. 어려운 지문들. 그래서 이 수능 완성 유형편을 가지고 나머지 한 달은 진행을 할 거를 예상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